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돌아가죠.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자들의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들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혹은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길이 아닐까요? 어느 늦은 밤, 한 남자가 자신의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 바쁘게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삶.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그는 급히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쉽게 면접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점점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회사를 위해 일했지.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 말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회사의 목표에 맞춰 살았지 자신만의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온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연습이었죠. 그 결과 몇 달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필요 없는 삶,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렇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이야기 속 남자의 변화는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만의 방식을 찾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자들의 6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그들의 생각, 행동 방식,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까지.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복잡하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이 실천하는 습관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동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시간을 돈처럼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흘려보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시간을 돈을 위해 쓰니? 청년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죠.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루에 몇 시간을 너 자신을 위해 쓰고 있니? 청년은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을 전혀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하루의 일부 시간을 오로지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를 돌아보면 의미 없는 SNS, TV 시청, 게임 등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휴식조차도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거나 자신의 목표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독서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80%를 독서에 사용한다고 했고, 빌 게이츠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날 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결국 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미래의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바빠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다면 1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당신을 부자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로또에 당첨된 후 모든 돈을 잃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반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꾸준히 부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그는 당황했습니다. 관리라니 돈이 생기면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그냥 쓰지 않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사용하지도 않는 멤버십, 그저 기분을 달래기 위한 충동 구매까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다룰지 배우겠다고.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돈을 쓸 때에도 그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물건을 살 때에도 이것이 단순한 소비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투자인지 구분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합니다. 한 가지 더, 부자들은 수입을 나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으면 그것을 몇 개의 통장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첫 번째 통장은 기본 생활비, 두 번째 통장은 저축과 투자, 세 번째 통장은 자기 개발, 네 번째 통장은 기부와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돈을 다룰 때 항상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비하고 싶은 유혹을 참는 대신 그 돈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도록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월급을 받으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는 돈이 없어 불안했던 순간들. 하지만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다룰지 배운다면 같은 수입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 흐름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방향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소비로 사라지고 있나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인맥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노력과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고 관계를 통해 더 큰 부를 만들어갑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유명한 투자자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이디어는 훌륭해. 하지만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늘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너의 성공도 달라지지. 그 말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인맥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할까요? 첫 번째, 그들은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먼저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신뢰를 쌓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더 큰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가치 있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부자들은 이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인맥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한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신뢰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생기고 의욕이 넘쳤던 순간들. 반대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 후에는 기운이 빠지고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긴 시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가족과 보낼 시간도 없었으며 인생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늘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쓰며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넌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법을 배웠어.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 번째,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가장 큰 결과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부자들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과감하게 위임하거나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업무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동화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들은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만 부자들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던 날들. 혹은 쉬는 날이었지만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던 순간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흘러가고 있나요? 부자들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더 큰 부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이 끝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성실하게 일하며 승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몇 년을 보내고 나니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퇴근 후에도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임을.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그들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집니다. 책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책 읽는 데 씁니다. 그들은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실패를 가장 값진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성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자들은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하며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습관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적, 혹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던 순간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최근에 무엇을 배웠나요? 그리고 그 배움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배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실천할 것인가요? 여섯 번째 습관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고 몇 번이고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까요? 첫 번째, 그들은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인정하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한탄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결국 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의심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신뢰가 결국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감사의 태도를 가집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관했던 날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문제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해결책을 찾고 있나요? 당신은 자신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나요? 당신은 불평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있나요? 부자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장 실천하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